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이번 주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쉬다가 갑자기 일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빨간 날이라고 해서 모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남들 다 쉴 때도 일터에 나가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택배기사님들, 물류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네네.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 달콤한 휴식에 또 한 뼘 차이가 또 같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All for you. 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뼘 차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한 뼘 초대석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로 한 뼘 초대석을 찾아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누구냐고 물어봤는지 또 네. 뜸을 들이네요. 다음 누가 오셨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한 뼘 초대석은요. 저희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분이 왔습니다. 네. 우리 한 뼘 차이가 남북 하나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가장 큰 어른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이 오늘 오셨네요.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게 남북 하나재단 덕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네. 저는 사실 근데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재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떤 재단인지 사실 지금도 잘은 모릅니다. 네,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아까 인사를 할 때 놓쳤는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일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저도 팟빵 랭킹 자료를 이제 봤는데, 네. 우리 한 뼘 차이가 출범하고 꾸준히 그 랭킹 안에 들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시사 부분에서 톱 100의 중간 순위를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시사 방송 중에 이 통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팟빵으로는 제일 인기가 높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인센티브 한 번 안 주시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됐군요. 네.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또 알고 계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남북 하나재단 어떤 곳인지 일단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입니다.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도 불렸는데 공공기관이 훨씬 그 의미를 담는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남북 하나재단은 생긴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이제 내년에 꼭 10주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탈북하신 분들은 이 재단을 모를 수가 없겠군요. 옛날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전히. 솔직히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5년 차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북 하나 재단은 저 성리의 고향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남북 하나 재단에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거든요. 네, 그래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좀 애로되는 사항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남북 하나 재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조회를 해보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그게 다 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이제 10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남북 하나 재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우리 한송이 씨는 워낙 평소에 처세에 능해서 이 고위직만 오면은 네. 이렇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네네. 보람을 느끼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송이 씨는 약간, 좀 과장된 측면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진실되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는지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꽤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낯선 사회에 와서 초기에 정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인들은 정착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취업, 네.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학 그런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역사회 편입이 돼서 초기 한 5년 동안 이 물설고 낯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그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상담 역할도 하고요. 또 혼자 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지 역할, 그러니까 친척 역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은 사실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을 하고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포용적으로 통일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장차 통일에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탈북민들이 이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인식 개선인데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한송이 씨 같이 너무 지금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보다도 지금 더 적응을 잘했어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좀 내세워가지고 뭔가 좀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송이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한송이 씨에 대한 존재를 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네. 솔직히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저의 그 아버지나 같은 분이에요. 그런 거 좀 그만해. 아니 왜냐면 정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이 남북 하나 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탈북민들도 정말 잘 정착할 수 있거든요. 음. 혹시 우리 그 이사장님은 저처럼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는 탈북민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하나원 원장 할 때 어머 원장님도 하신 거예요? 하나원의 어머, 원장님을 역임했군요. 네. 이제 그때 하나원에서 그분들과 24시간 1년 12달을 이제 같이 지냈는데 한국 사회에 이제 나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감,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재단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하나원 몇 기인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고맙죠. 네. 뿌듯합니다. 저 그러면 그 한송이 씨처럼 좋은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재단의 역할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양쪽 다죠. 양쪽 다고. 스스로 저희들이- 발굴도 해냅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갑자기 사고나 무슨 큰일을 당할 때 주위에서 도와줄 분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분들이 이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서 친척들이나 뭐 이웃들도 별로 없을 때 네네. 손길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민들도 이제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으로 오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인데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50대 남자분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어떡해. 그럴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것에서부터 뭐 아파트 관리나 휴대폰 관리 같은 일상적인 그 일을 돌봐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이제 하나재단과 지역 하나센터에서 도움을 드리죠.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이제 돌보다가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민 가운데 아직 그 정착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케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에 성공한다 하는 기준이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단지 뭐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우리 한송이 씨처럼 네. 이런 분들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대개가 이제 하루하루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오늘 난 참 수고 많았다. 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정착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본 생활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있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소위 이 생활 형편이 취약한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연고 청소년, 경제적으로 긴급한 어려움을 닥쳤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전국에 있는 우리 하나센터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조금 좀 더 보태자면은 네. 이제 이 남북 하나 재단에서 이제 떨어져 난 이제 하나 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신 탈북민들이 대부분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 하나 센터에서 그런 뭐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그 상담원들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좀 불안하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데들 신청을 하면은 이제 상담이라든가 심리 치료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송이 씨가 이제 워낙 고위직이 오니까 또 옆에서 적극적으로 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니까 제가 사실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렇게 오지랖은 넓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수준까지 됐는지는 저도 좀 자신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한 일이라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어떤 경우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걸로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보호도 해드리고 우리 국민의 일반 최저 수준의 복지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 보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한 3가지 정도에서는 좀 더 우리들이 더 많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사회 일반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분들을 정착을 어렵게 하는데 탈북민들도 우리 사회에 올 때 편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견이 남쪽은 자유로운 사회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정착해서 초기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역시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게 되는데 또 두 번째 편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남한이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아주 개잡한 사회다. 여기서는 힘 있는 사람이 다 해먹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북한 당국에 의해서 교육받은 내용 그것들을 잠재의식 속에 이제 편견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막무가내 그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이 정글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도 룰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도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좀 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계속 중간에 뭐 정책이 끊긴거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최소한 탈북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편견과 오해에 네. 좀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제가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대개 이게 이제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가 법률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게 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좀 심리적인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이제 편견이길 바랍니다만 탈북민들이 이 정파적으로 좀 이용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있죠. 좀 있죠. 이제 얼마 전에 일본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판문점 선언도 있고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 관계로 가는데 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동요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깊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분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맞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국민의 20% 이상은 된다. 네. 그런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들 중에 탈북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죠. 탈북민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북한의 그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맞지만 네. 질문 자체를 탈북민 사회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난 대답할 길이 없다.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남북 관계 이 하이 모드가 가잖아요. 네. 우리 그 북한 분들도 너무 좋아요. 탈북민 분들도.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이 싸움이 없고 이제 도발을 안 걸고 이러기 때문에 평화로 이렇게 이 가니까. 하이 모드를 가면은 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이 모드를 안 가고 이제 그 좀 악화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한테 이제 그 하살이 오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이렇게 그 평화의 모드로 가면은 솔직히 괜찮아요. 제가 네. 한마디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탈북민 문제, 네네. 탈북자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어떤 것은 이게 진짜 탈북자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지가 그러니까요. 헷갈린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탈북자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꼭 탈북자분들만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제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탈북자 문제로 보면은 이게 문제의 본질을 이제 손보지 못합니다. 이 방송은 성인용이죠. 네. 뭐 학생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얼마나 선정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네. 탈북자분들 중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젊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그 매춘 사업에 이제 탈북민들이 좀 적발이 됐다. 그럼 그걸 가지고 탈북자 문제라고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탈북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고 그거를 제대로 짚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없는 한 이대로 통일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저한테 따갑게 가르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사장님은 저희 아빠래요.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왜 그래. 아니, 왜냐면 솔직히 네. 이제 그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 북한 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말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욕먹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끔씩 속상한데 맞아요. 이렇게 그 정말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신 우리 이사장님이야말로 남북
그 재단에서 네. 가장 오래 있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예요. 일단 임기가 있고 그런 거죠.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쭉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쭉쭉. 이거는 편집해야 되겠죠? 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 방송 편집이 없는 거 아시죠? 너무 독재에 물들어 있어. 죄송해요. 제가 네. 독재 정권에서 왔다 보니까 이거 안 그런 것 됩니다. 같아요. 네, 이런 거 안 됩니다. 말 나와서 뭐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임기가 어떻게 되죠? 3년입니다. 3년. 지금 이제 1년 지났고요. 1년 차고. 아니, 앞으로 2년이 있네요. 2년 후에 또 다른 분이 오면은, 네.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나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때 가서 네, 보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기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얘기를 아까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돌리고 이제서야 묻게 됩니다. 우리, 한 뼘 차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진짜 우리 탈북민들 또는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 어떻게 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럼요. 이거 이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네, 그거 여기 수치하기 오기 전에 어렵죠. 작가님한테 혹시 청취율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걸 여쭤봤는데 네. 뭐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그러시는데 네. 어쨌든 남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냥 무작정 동질감을 찾거나 냉전 사고 방식에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제 먹칠을 하는 그런 방송보다는 장차 통합에 대비해서 서로의 차이점들을 서로 확인해야 이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런 시도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어떻게 인센티브 올라갑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합니다. 네. 진짜 솔직히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바람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터전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그 통일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에 절반만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더 잘 살 필요 없이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통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통일은 우리 현실이 좀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단된 것은 우리 몸에 큰 질병을 안고 있는데 이 질병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고 있다 보니까 통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스스로 통증에 무관심해진 점도 있지만 또 주위에서 계속 냉전 분단으로 인한 어떤 기득권층들이 우리의 통증을 잊도록 마취제를 계속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병든 몸을 극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통일 안 하고 이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은 정말 좀 너무 짧은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병들어 있다는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그 병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병원비를 타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탈북민들이야말로 분단 냉전 체제의 희생자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분단 냉전 체제를 저항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뚫다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탈북민들이 남쪽을 선택한 것은 분단 냉전 체제의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분단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사장님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또 이제 그 한 뼘 차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그 남북 관계 그 한 뼘을 좀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고위직만 오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각오를 몇 번을 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사장님 왔기 때문에 각오를 네. 더 다집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이 네.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죠. 네. 그
우리 한밤 차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모은 것은 역시 그 유명인이신 두 분들의 네. 공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인센티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간 적절한 기회에 네. 그 저녁이라도 한번 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진 않는 레디 액션. 오빠, 성이 왔어요. 그래. 송이 왔니? 아니, 오빠,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말할 기운도 없다. 저기 내가 됐고, 얼른 밥 먹으러 가요, 기운나게. 아이고 송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붙잡을 기운도 없네. 나 간헐적 단식 중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 예? 뭐라고요? 간이 뭐 어쨌다고요? 아유 간헐적 단식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몰라? 아이고, 참, 호강에 겨우 요강을 뒤집어 쓴다더니 무슨 그런 개코 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아유 나 설 연휴 때 집에서 너무 먹어서 난리가 났다고. 내 나이 앞자리 박히고 난 다음부터 배도 나오고 아유 나 이대로 아저씨 될 순 없단 말이야. 아이고, 나워 참. 아저씨가 되면 아저씨 되는 거지. 사서 고생, 사서 밥 굶기를 다 하고 정신 못 차렸구만. 이거 완전 아오지 탄강 직행열차 감이구만. 아이고 송이야 기운 없다 기운 없어. 말 좀 시키지 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간헐적 단식인지 단신인지 하고 계세요. 저는 시원한 맥주에다가 바삭바삭한 치킨 먹으러 갈 테니까요. 안녕. 아이고 저 가혹한 애미나이. 네, 마마무의 예 듣고 왔습니다. 오늘 꽁트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송희 씨, 북한에서 다이어트란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어 자체도 들어본 적 없고. 없어요. 자, 그럼 북한에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있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살을 빼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네. 왜냐면 약간 좀 이제 그 살집이 통통하게 있는 사람들은 네. 북한에서 이제 그 부의 상징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 뺀다던가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약간 아유,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우리가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정말 북한에서는 살집이 있고 네. 뚱뚱한 사람들은 참 좀 부자다. 네네. 이렇게 바라봅니까 실제로? 실제로 바라봐요. 만약에 이제 뭐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여긴 뭐 살 빼기 이러는데 네. 북한에서는 살까기, 몸까기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단어가 있긴 있군요. 네, 이런 단어가 있지 여기처럼 뭐 다이어트를 막 깡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송이 씨는 한국에 와가지고 네. 특히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미용을 위해서.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 본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 이렇게 마른 체형을 또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는 저한테 남한에서 사는 동안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여성분들도 살집이 있고 네.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예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남자들만 살집이 통통하게 있어요. 아, 뭐야?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럼요. 여성들은 우린 남한의 미의 기준처럼 네. 북한에서도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마르고 날씬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까? 훨씬 선호하죠. 아, 그러면은 다이어트의 개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개념보다는 워낙에 북한 사람들 자체가 여기 대한민국처럼 그 교통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직장을 출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네. 무슨 뭐 본인이 일을 한다던가 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안 해도 자연히 또 살이 다 빠집니다. 그래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네. 살집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까? 여성 중에는? 별로 없다기보다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뭐 외아버리 집에 뭐 와이프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어디 석영회사 사장님 뭐 아들이라던가 이런 그 좀 잘 먹는 집안 애들은 좀 약간 통통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살까기 약이라고 해가지고 들여다가 또 먹습니다. 약까지 먹고 그렇게 하네요. 또 네네. 북한도. 네, 해요. 아이고 우리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네요. 네. 북한에선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잣대가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달라요. 남한보다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홈쇼핑만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뭐 그 다이어트 약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홈쇼핑 보는 재미로 계속 이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다이어트는 운동을 해야지. 맞아요. 그냥 이제 뭐 안 먹고 밥 안 먹고 살 뺀다는 것은 솔직히 여유가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이 더 찌거든요. 네. 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한두 해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네, 저는 쭉 해요. 쭉 하는군요. 네.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합니까? 운동은 안 하고 저는 야식을 안 먹어요. 그것도 좋아요. 네네. 사실 뭐 살이라는 게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면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딜 봐서 살이 쪘다고 하세요. 솔직히 네. 그 최욱 씨는 북한 가면은 진짜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정말로? 네. 워낙 또 얼굴도 이렇게 그 작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이제 배도 좀 이제 그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기 있을 스타일. 북한에서 완전 인기상이거든요. 네. 우리 한송이 씨는 가만 보면 틈만 나면 저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제 자꾸 북한만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 갔다 오시면 훨씬 제 말을 더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살펴본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끝곡은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북 이탈주민 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